탄젠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중요하고요. 얘는 약간 사인 코사인이랑은 완전히 성질이 다른 형태의 그래프인데, 탄젠트는 똑같이 이제 중요한 거는 주기랑 대칭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죠. 점근선.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존재하지 않는데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점근선이 결국은 주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텐데, 자, 기본적으로 탄젠트의 점근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잘 봐. 탄젠트 2분의 파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탄젠트 90도거든? 그럼 탄젠트 90도는 단위원을 그려보면, 단위원에서 우리가 x좌표분의 y좌표를 탄젠트라고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따르면 x좌표분의 y좌표를 탄젠트라고 하는데, 탄젠트 2분의 파이라는 뜻은 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에 동경이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동경이 있으니까 뭐 요 반지름을 1이라고 잡으시면 여기에 좌표가 0,1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0,1이 되니까 얘는 x좌표, y좌표 써주시게 되면 0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거든. 됐니? 그럼 잘 봐. 여러분들이 아직 극한이라는 개념을 이제 수투에서 배우지는 않았는데, 수투를 안 했으니까. 근데 분모가 0이 되죠. 그럼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전체 값은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돼요. 얘가 무한대가 됩니다. 됐나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0이야. 0이야. 그럼 0에 해당되는 거는 이런 거죠.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억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그지? 그럼 쉽게 말하면 10억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럼 10억분의 1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10억이 되죠.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요 정도 생각을 가져가시면 돼. 알겠어? 근데 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존재하지는 않는 숫자죠. 네, 분모가 0 되는 숫자는 존재하지는 않는 숫자인데 한없이 커지는 형태가 되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점근선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만나지는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하죠.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거를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니까. 됐니?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이제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탄젠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x축, y축 그려놓으시고, 뭐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건 따로 그릴 필요가 없는데, 점근선이 이렇게 생겨. 점근선. 그래서 여기도 점근선, 여기도 점근선. 그래서 여기 점근선이 이제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 점근선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 점근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파이만큼 옮겨가서 여기가 돼서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는 어떤 개형을 가지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요렇게 탄젠트 그래프가 그려져요. 됐나요? 그럼 여기가 그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절대로 점근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점근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 됐니? 자,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되는 거 점근선. 이렇게 생긴다는 거. 그리고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 요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가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한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니까 탄젠트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지. 됐니?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주기는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은 주기는 파이가 되고요. 대칭성은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얘도 사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점근선이 생긴다는 거. 그럼 얘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잘 봐. 어떤 게 생기냐면 요 점을 중심으로 점근선이 대칭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의 대칭의 중심이 여기도 대칭의 중심일 수 있지만 여기도 대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그려봐가지고 한 주기만 더 그려서 요 정도라고 잡아놓고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잘 봐. 요 점을 중심으로 요 점을 중심으로 쌤이 이렇게 직선을 하나 딱 그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직선을 하나 딱 그렸어.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점 A가 생기고요. 여기서 만나는 점 B가 생기는데 A와 B의 가운데 점이 정확히 요 지점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숨어있는 삼각형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려.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려. 그리고 여기서도 수선을 딱 내려요. 그러면은 어떤 삼각형이 숨어있냐면 이렇게 엇갈린 똑같이 보라색으로 엇갈린 합동인 직각삼각형 형태가 숨어있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점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파이가 되거든? 여기가 파이가 되는데 요 지점의 x좌표가 알파고 요 지점의 x좌표가 베타라고 놓으시면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점이 파이가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파이와 같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어야 돼. 알겠어? 그리고 이 두 개는 정확히 뭐라는 거? 합동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세 번, 점근선.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 요것도 암기사항입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기나요? 라고 하시면은, 얘는, y는 탄젠트 x에, y는 탄젠트 x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n파이를 앞에 붙여줘요. n파이. 그럼 n파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연히 이 친구는 주기에 따른 위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n이 정수입니다. n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되니? 그런 다음에 반드시 뒤쪽에 뭐가 붙냐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암기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기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가볼게.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평행이동이나 실수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는 주기예요. 탄젠트 함수의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탄젠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y는 탄젠트 2x라고 해봅시다. 그럼 똑같이 앞에 x좌표 앞에 x 앞에 개수가 2가 곱해져 있지? 그지? 그럼 얘의 주기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의 주기는 원래 주기가 파이고요. 원래 주기가 파이고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냐면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주기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 친구의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돼요. 됐니? 근데 주기랑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점근선의 방정식도 꼭 기억을 해야 돼. 얘도 바뀌어. 잘 봐. 점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라고 얘기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을 역수로 해가지고 곱해졌지. 그지? 똑같이 가시면 돼요. 얘도. 원래 기본 점근선 방정식에다가 이렇게 되겠네.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원래 탄젠트 x의 점근선의 방정식인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뭐 해주시면 되냐면 2분의 1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탄젠트 2x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2분의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지. 됐니?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탄젠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점근선. 제일 중요하고요. 원래 다른 함수에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기.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대칭성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얘 치역은 이 친구 치역 있죠? 이 친구 치역은 당연히 뭐예요? 실수 전체입니다. 탄젠트는 정해진 게 없고 실수 전체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197페이지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197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보시면 이제 뭐 마플 특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쌤이 다 설명해 드린 거야. 됐니?
그래서 y는 코사인 뭐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나와 있는 형태. 요것들 실수배하고 a, b, c, d가 하는 역할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a라는 것은 이제 실수배를 하는 거고 치역에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이제 주기에 영향을 줄 거고, c라는 친구는 x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고요, d라는 것은 y축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시면은 절대값 함수 있습니다. 요거 별표 하나 치시고 외우세요. 절대값 함수 그래프 개형도 외워. 특히나 전체 절대값 함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전체 절대값 함수 나오는 거 잘 체크하시고, 알겠죠? 6개 나와 있는 것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확인하시고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00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념 2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1번은 뭐 그냥 기본 공식 적용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 2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2번 보시면 문제 갈게. 자, 이제 미정계수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 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줬거든. 그러면 잘 봐. 문제에서 치역부터 써보면 치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치역이 얘가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이 2라고 준 거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y는 a 곱하기 sin bx 빼기 2분의 파이가 되고 더하기 c예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됐어? 그러면 치역에 영향을 주는 애들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치역에 영향을 주는 애가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c가 되는 거겠지. 됐니?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a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나 이런 건 안 바뀌겠네. 자, 그럼 갑니다. 원래 사인 있죠. 원래 사인이 뭐보다 크거 나왔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보다 작거 나갔잖아요. 그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뭘 한 거냐면 a를 곱한 다음에 뭘 해준 거야? c를 더해준 거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됐어? a를 곱해주고 c를 더해준 거야. 그럼 양쪽에다가 a를 곱해주는데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c까지 더해주시면 이쪽의 좌표가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a 더하기 c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구하시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거고,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지. 됐니? 이렇게까지 처리가 되죠. 자, 그러면은 바로 연립할게요. 바로 연립하시면은 a 값은 1이 나오고요. b 값도 1이, 아니 b가 아닌데 c죠. c 값도 1이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a, c 구했고요. 그 다음에 b 값 찾아주시면 주기가 파이라고 했잖아. 그럼 너무 쉽다.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면 되겠지. 되니? 그래서 문제에서의 정답은 3개 더하시면 4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확인하시고, 자, 40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번. 자, 400번 문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탄젠트 그래프의 형태인데 가볼게. 이 탄젠트 ax-b 플러스 3의 주기가 3파이예요 라고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주기부터 활용을 해서 a 값부터 찾을게요. 자, 주기가 지금 원래 주기가 얼마냐면 파이죠. 탄젠트의 원래 주기가 파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냐면 a분의 1을 곱한 거고, 그 값이 3파이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친구는 a라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a가 3분의 1이라는 걸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이거든.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문제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뭐라고 돼 있냐면 3n파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의 계수, 즉 주기죠. 요게 영향을 준다고 아까 했었지. 그지? 근데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x축 평행이동이에요. 요게 중요하죠. x축 평행이동. 왜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건데 점근선 같은 경우는 이제 x좌표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옮겨갈 때가 평행이동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A가 3분의 1이라고 하고 평행이동을 나중에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잘 봐. 원래 점근선, 원래 탄젠트의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아까 써드렸던 것처럼 n파이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가 원래 탄젠트야. 자, 그러면 잘 봐. 탄젠트 3분의 x죠. 요거 현재 상황. 그럼 탄젠트 3분의 1 x의 점근선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다가 그냥 3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 친구의 역수. 그럼 이 친구의 역수 곱해주시면 3n파이가 되고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원래 이런 형태라는 거야.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3n파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잘 봐. 탄젠트 갑니다. 탄젠트 3분의 1 x 마이너스 b 꼴이죠. 그러면 얘부터 좀 정리를 하면 얘는 탄젠트 3분의 1을 앞으로 묶으시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면 x 대신에 x-3b가 들어간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몇 칸 이동한 거야? 3b만큼 이동한 거죠. 그죠? 그럼 x축 방향으로 3b만큼 이동한 결과가 뭐가 돼야 돼? 결과가 3n파이가 돼야지.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여기로 갈 때가 얼마만큼이 이동된 거냐면 이것도 x좌표고 이것도 x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죠. 그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뭐인 거야? 3b인 거예요. 3b만큼 이동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정리하시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서 문제 정답은 A값, B값 두 개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A값, B값 두 개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A는 3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두 개 곱하시면 문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주기도 있지만 X축 평행이동이 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셔서 개념 익힘 3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아유, 내신에서 엄청 잘 나오는 문제고요. 수능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제 3점짜리 정도로 나옵니다. 3점짜리 정도로 나오는데 한번 해볼게. 403번 가볼게요. 자, 403번 그래프를 잠깐 봐볼까?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얘가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미정계수 찾는 거거든? 그래프를 가지고 미정계수 찾는 건데 자 볼게.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프 개형이 자 치역부터 좀 확정을 지어 놓을게요. 치역이 여기가 1이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쯤이 5라고 해볼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뭐 이런 함수가 되고요. 자, 요 정도까지 그려놓고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냐면 x좌표가 6분의 7파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얼마라고 돼 있냐면 이 친구가 6분의 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예요. 됐나요? 자, 그럼 잘 봐. 사인 함수 그래프와 쌤이 아까 설명드릴 때 사인 함수 그래프와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언제든지 평행이동을 통해서 뭐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같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기를 찾을 때 잘 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사인 함수 모양대로 찾아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 자, 그래프가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형태로 가면 마이너스 1과 5의 가운데 지점이 기준선이 되니까 이 정도라고 잡고 내가 2를 이 정도 잡아볼게. 얘가 2라고 해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함수 개형을 찾아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분홍색으로 그려진 이만큼이 한 줄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여기의 좌표랑 여기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하지? 주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 굳이 저렇게 그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색깔 구별해 볼게. 잘 봐. 사인이라고 해서 꼭 사인에 대한 얘기만 해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프의 일부도 언제든지 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잘 보세요. 요만큼의 주기나 즉
지금 분홍색 화살표 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나 잘 봐.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어떨까? 똑같다는 거죠. 알겠나요? 자, 노란색으로 그린 그림이 지금 뭐야? 노란색으로 그린 그림이 뭐 그래프 개형 같아? 코사인 그래프 개형이잖아요. 근데 사인 함수 그래프는 어차피 코사인 함수 그래프랑 언제든지 평행이동을 시켜서 일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를 찾으실 때는 굳이 꼭 모양 자체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모양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일부분, 내가 원하는 주기에 대한 일부분만 찾아서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6분의 파이고 6분의 7파이가 돼서 이 친구가 얼마가 되냐면 파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자, 여기가 주기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주기입니다. 자, 얘가 파이라는 주기가 될 거고요. 따라서 주기는 파이다라는 거 찾았고 그 다음에 치역. 치역은 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거 그대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A값, B값, C값, D값 찾아볼게요. 자, A값부터 찾읍시다. A. A는 얘들아 잘 봐.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두 칸이죠. 두 칸. 그지? 근데 지금 치역의 범위가 몇 칸이냐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니까 몇 칸이야? 6칸이야. 그럼 두 칸이 6칸 됐지. 몇 배 된 거야? 3배 된 거야. 따라서 A는 3이야. 됐죠? 따라서 A는 3이야. 자, 그 다음에 B 가볼게요. B는 얼마라고 돼 있냐면 B는 주기가 2파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2다. 그냥 바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D부터 갈게요. D. Y축 평행이동. D는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자, 원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거기다가 3배를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죠.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데 얘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로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몇 칸 올린 거야? 2칸 올린 거네. 그럼 전체적으로 2칸 올렸으니까 뭐가 돼? D는 2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C를 찾는데 C를 어떻게 찾죠? 라는 거거든. C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C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 예? 얘들아,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렴. 자, 다시 집중. 잘 봐. 원래 C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X축 평행이동. 에? 그죠? X축 평행이동. 그지? 그럼 잘 봐. 이 그래프 상에서 니네가 생각하기에 이 그래프 상에서 X축 평행이동 어떻게 찾아야 돼? 자, 말로만 내가 설명해 드릴게. 잘 봐. 어떻게 찾냐면 X축 평행이동은 요 가운데 축을 줬죠. 3분의 2파이. 요거 줬잖아요. 요 3분의 2파인데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의 절반이 여기죠. 주기의 절반.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맞아? 뭐 대충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지? 주기의 절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파이였을 거거든? 가운데가? 그럼 2분의 파이가 3분의 2파이로 옮겨지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야. 알겠니? 하고 싶어? 아유 별로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C값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는데 C값 찾는 거는 자 미지수 하나 남았잖아? 그렇지 않아? 미지수 하나 남았잖아?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야. 잘 봐. Y는 A가 2야. 문제에서 A가 2고 사인 2x 플러스 C 더하기 2 이거지. 아, A가 3이지. 미안. 3. 이렇게 있는 건데 잘 보세요. 내가요 C를 찾고 싶어요. X축 평행이동을 찾으면 돼요. 첫 번째는. 아, 근데 그게 귀찮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점 대입하세요. 좌표 대입하면 되죠. 좌표 대입 뭐 하면 돼? 이거 대입해볼까? 혹은 이거 대입해도 돼. 이거 대입해도 되고. 어쨌든 그래프 위에 점이라는 거 아니야? 미지수 하나만 있으니까. 그럼 이거 대입해볼게. 잘 봐. 이 점의 좌표가 뭐야? x는 6분의 파이고요. y는 얼마예요? x는 6분의 파이고 y는 5네. 그럼 x랑 y 자리에다가 5랑 6분의 파이랑 5 대입하시면은 얘는 5는 3 곱하기 사인 여기가 되고 6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3분의 파이 더하기 c 더하기 2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럼 잘 봐. 넘기면 3이고 3으로 나누니까 여기가 1이 돼가지고요. 아, 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c가 1이 되는 건데 삼각함수에서 1이 되는 게 누가 있어? 이 값이 모이면 돼. 얘가
2분의 파이일 때가 있고, 그죠? 2분의 파이일 때가 있겠네. 그러면 3분의 파이 더하기 c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게 2분의 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넘기세요. 그러면은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3파이에서 6분의 2파이를 빼주면 되니까 c라는 값은 얼마가 나와? c라는 값은 6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은 좀 해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c의 범위를 항상 문제에서 줄 거거든. 그치? c의 범위를 줄 거야. 문제에서 c의 범위 어딨어? 0부터 파이래요. 이거 0부터 파이 사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가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06번. 자, 406번은 왜 한번 풀어보라고 하셨냐면 이 그래프 그릴 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센스인데 잘 봐.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이 칸을 나눌 때 어차피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거든? 그지? 근데 주기 보세요. 주기가. 하나는 주기가 얼마냐면 3분의 2파이예요. 그 앞에 3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2죠. 개수가. 그래서 나는 3과 2의 최소 공배수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일부러 6으로 끄는 거야. 그럼 그래프 그리기가 좀 편해? 알겠니? 자, 그럼 잘 봐. 얘부터 그릴게. 얘 주기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 주기는 3분의 2파이야. 3분의 2파이. 얘가 주기. 그 다음에 이 친구 주기는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 주기는 2파이, 파이죠. 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그리고 쟤는 최대 최소가 4고요. 얘는 최대 최소가 3이거든? 그러면은 3짜리부터 그릴게, 내가 3짜리. 그래서 코사인부터 그릴게요. 3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아이고, 너무 내려갔다.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주기가 파이야. 그럼 여기까지거든? 그럼 정확하게 절반을 딱 쪼개. 아까 얘기했던 틀. 절반을 딱 쪼개.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그래프 그리면 자, 하얀색으로 그릴게요. 코사인 x는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자, 이게 3 코사인 2x. 요거.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요. 3분의 2파이짜리 그릴게요. 근데 얘는 최대가 4예요. 최소는 마이너스 4고. 그러면 3분의 2파이가 주기거든. 3분의 2파이. 그럼 3분의 2파이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6분의 4파이. 됐니? 그러면은 여기가 주기의 절반이 될 테니까 자,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틀 하나 만드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쯤 찍히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주기가 절반 주기가 하나 더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딱 되죠.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냐면 노란색 그래프가 4 사인 3x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무리할게요. 문제에서 자, 이 친구들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했는데 자, 이제 표시를 해보면 a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2분의 파이죠. 그럼 2분의 파이가 여기거든. 됐어? 그러면은 스몰 a는 누구냐면 노란색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거니까 여기예요. 요게 a예요. 됐죠? 자, 요게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있긴 있는데 얘는 아니고 여기서부터 요 사이니까 요게 되네. 요게 b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가 ab 이렇게 나온 거야. AB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계산 마무리할게요. 넓이 최대값이래요. 어디 위에 있는 거? 4 사인 3x 위에 있는 거. 그럼 어디야? 요거네. 노란색 그래프 위에 점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돼야지. 여기. 아니면 어디야? 여기여도 상관없죠? 자, 밑변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잘 봐. 이렇게 이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어도 넓이는 어때요? 똑같아요. 알겠죠? 그럼 높이가 정해지네. 자, 높이부터 결정하자. 높이는 얼마야? 4네요, 4.
그럼 이제 밑변만 구하면 되지. 그럼 여기 밑변 얼마야? 3분의 파이. x좌표. 여기는 여기죠. 여기 얼마까? 2분의 파이와 파이의 중간. 그럼 2분의 파이와 파이의 중간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3파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밑변의 길이는 항상 길이 구하실 때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주시면 돼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주시면 되니까 2분의 1 삼각형 넓이는 곱하기 4분의 3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시고 곱하기 높이 4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정리 마무리 하시고요. 따라서 문제 정답은 6분의 5파이 4번이 나오는 문제였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 정확하게 잘 그리시고 뭐 사실 근데 이게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다 그려졌다라고 하면 그냥 삼각 방정식 형태로 푸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서 그려졌어. 그럼 그래프 그릴 필요가 굳이 없죠. 네, 뭐 그 정도까지 가면은 땡큐한 거고 아니면 안 떠오르면 그려야지. 알겠지? 안 떠오르면 그려야 돼. 알겠니? 근데 요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면 그냥 하시면 된다고. 그래프 굳이 그리지 않아도. 알겠죠? 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성질은 지난 시간에 변환 공식 설명하면서 다 얘기를 해드렸고 암기하셔라 라고 얘기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넘어갑니다. 211페이지에 개념 익힘 1번부터 가볼게. 자, 개념 익힘 1번부터 좀 볼게요. 개념 익힘 1번부터 좀 봅시다. 주기에 대한 얘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자, 407번 하나 볼까? 그냥 눈으로. 잘 봐. 407번 보시면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거기 식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1을 같다라고 돼 있지. 거기 2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2 동그라미 치고 2가 주기야? 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주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주기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 자, 이런 느낌이거든. 잘 봐. 만약에 주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플러스 2가 fx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건 안 돼. 잘 봐. 선생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예요. 됐나요? 그랬을 때 선생님 0 대입하면 F2랑 같고요. 2 대입하면 F4랑도 같으니까 이거 만족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실수 X잖아. 그러면 이거 살짝 틀어가지고 이렇게 가봐. 이렇게 가면은 똑같은 길이 이렇게 딱 그리면 여기가 2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랑 같아지는 지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이런 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 이 문제 이런 거 실수하지 말라는 거야. fx 플러스 2가 fx잖아. 그럼 주기는 뭐가 가능하냐면 2p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가볼게요. 주기가 이제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억보안 갑니다. 2 sin 파이 x죠? 2 sin 파이 x에서 주기 얼마예요? 주기 얼마니? 2죠. 되네요. 기억은 맞아요? 니은 갈게요. 2파이죠? 2파이면 주기 얼마야? 주기 얼마니? 1이죠. 1. 주기 1이거든? 그러면 이거 만족할까 안 할까? 만족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게 2p가 아니라 이렇게 써줘야지. 주기가 어떻게 되면 되냐면 주기가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주기가 만약에 p라고 했잖아요. 그지? p라고 했을 때 p에다가 내가 자연수 배수를 했을 때 자연수를 배수했을 때 뭐가 되면 돼? 2가 되는 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1이야. 그럼 주기가 1이면 2일 때도 뭐가 돼? 똑같이 성립한다고. 두 주기 간 거야. 두 주기. 알겠지? 그런 얘기 가능한다는 거.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3번 디귿 갈게요. 디귿 주기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파이에다가 파이분의 2 곱하니까 맞죠? 주기 2예요. 다음에 리을 봐봐. 리을은 주기 얼마야? 1이지. 그지? 주기 1이야? 됐어? 주기 1이니까 얼마가 돼? 돼요? 맞죠? 잠깐만. 파이분의 2잖아요. 그러면 파이분의 2니까 아니다. 주기 4죠? 네, 틀려요. 리을 주기 4니까 안 돼요. 알겠지? 2가 더 커요. 네. 리을이 틀렸고요. 디귿 미음 볼게요. 미음. 미음은 주기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미음은 주기 얼마야?
1이죠 1. 1 된다고. 알겠니? 1은 돼. 오케이. 근데 요 숫자보다 더 커지면 안 돼요. 주기가 2보다 더 커진 숫자는 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갑니다. 개념 2번은 뭐 계산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개념 3번도. 자, 214페이지에 개념 익힘 4번 있는데 여기 별표.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공부할 관계가 있어요. 관계. 어떤 두 각의 합이 일정할 때라고 적어두세요. 얘 개념 익힘 4번. 두 각의 합이 일정할 때 반드시 생기는 관계식들이 좀 있거든. 자,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거부터 해볼게. 잘 봐. A라는 각이랑 B라는 각을 두 개를 더했어. 그랬더니 2분의 파이로 항상 일정하대. 90도래. 그러면 어떤 그림 떠올리시면 되냐면 잘 봐.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중학교 때 삼각비에서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 요 각은 무조건 얼마가 될 거냐면 90도에서 세타를 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거든. 됐니? 그럼 잘 봐. 요 친구에 대해서 여기가 높이고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빗변인데 요 친구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해보면 C분의 B죠. 근데 요 친구에 대한 사인 값 구해보면 C분의 B죠. 두 개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두 각을 더했죠. 두 각을 더한 게 항상 90도라는 관계가 나오면 사인 A와 코사인 B는 항상 같습니다. 되나요? 사인 A와 코사인 B가 같다는 거야.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고. 되니?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볼게. 그러면 잘 봐. 그럼 이런 얘기가 되거든. 사인 A가 있다. 코사인 A가 있어. 되니? 코사인 B가 있어. 아니다. 잠깐만. 미안. 사인으로 바꾸자. 사인 B가 있어.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A랑 B 더한 게 90도래. 그럼 잘 봐. 사인 B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죠? 됐어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야? 코사인 A죠? 각이 어떻게 됐어? 똑같아졌지? 그럼 잘 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두 개 얼마야? 1이죠. 맞아요? 확인됐니? 그럼 이런 얘기네. 요것도 관계가 성립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사인 제곱 A와 사인 제곱 B를 했는데 두 개가 1이래.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합은 무조건 90도여야 돼요. 그래야 사인 제곱 B가 뭘로 바뀌어? 코사인 제곱 A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더해서 1이 된다고. 요거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됐나?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 더 가볼게. 그럼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알았거든? 그럼 똑같이 A와 B 두 개를 더해. 이게 2분의 파이야. 그러면 잘 봐. 탄젠트 있죠. 탄젠트 A. 탄젠트 A. 그럼 탄젠트 A를 내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는 뭐가 되냐면 얘는 탄젠트 b분의 1이 돼요. 됐어요? 네? 역수. 여기서 보면 되지. 세타, 탄젠트 세타 뭐야? b분의 a. 그지?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 뭐야? a분의 b. 두 개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러면 어떤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냐? 잘 봐. 얘는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를 해. 얘가 1이래. 곱한 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a와 b 두 개는 뭐가 돼요? 더했을 때 90도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 417번 봐봐. 417번 보시면 갑니다. 4분원이 하나, 1번만 해볼게. 4분원이 하나 나와 있거든. 이렇게 돼서요. 자, 보세요.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P1을 하나 이렇게 잡았대. 자, P1. 그래서 요렇게 간대요. 요렇게랑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내려. 요렇게 내렸어. 여기 Q1.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P1 제곱 더하기 Q1 제곱. P1 Q1의 제곱이야. P1 Q1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랑 누굴 더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10등분이 되죠. 10등분. 10등분이 되거든. 문제에서 10등분 했잖아. 그지? 그럼 이거 짝을 어떻게 지어주냐면 잘 봐. 맨 끝에 거 와볼게. P9. 그럼 P9랑 얘랑 이어. 그 다음에 똑같이 수선 내리는데 자 얘네 연두색이라고 할게요. 이렇게죠. 그래서 여기가 수선의 발이 Q9예요. 그럼 잘 봐. 요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잖아요. 자, 요각을 내가 세타라고 해볼게.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기각이 몇 도가 되냐면 요기각도 세타가 되죠. 정확히 대칭이에요. 이거의 대칭축이 뭐냐? 이거의 대칭축이 y는 x예요. y는 x. 됐나요? 그럼 이만큼을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가 세타거든. 그러면 이 노란색 값 여기가 뭐가 되냐? 전체 90도에서 세타를 빼준 거죠.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요거. P9, Q9, P1, Q1 각각 써볼게. P1, Q1 얘는 P1, Q1은 빗변이 1이야.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어.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 사인 세타야. 근데 P9랑 Q9예요. 얘는 똑같이 밑변은 1이에요. 그리고 높이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근데 문제는 각각이 뭐가 되어 있냐면 이거 제곱돼 있고 이거 제곱된 거를 더하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제곱해 주시고 여기 제곱해 주는데 요각과 요각의 두 각의 합이 몇 도야? 2분의 파이씩. 그럼 아까 얘기했던 관계에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된다고. 이렇게 푸시는 거죠. 왜 1이 되죠? 이거라서 그래요. 됐지? 그러면 이 친구는 식이 어떻게 나와? 자, P1, Q1 제곱 더하기 P2, Q2 제곱. 이제 관계식이 쭉쭉쭉 나오는 거지. 그래서 P8, Q8 제곱 더하기 P9, Q9
제곱. 여기까지가 써지는데 양 끝에 2개 더한 게 얼마야? 1이야. 그럼 그 앞에 것끼리도 똑같이 등분이 돼 있으니까 각도 개념이 똑같아서 2개가 뭐야? 1이야. 그럼 전체 9개죠. 그럼 전체 9개니까 2개씩 짝지으면 몇 쌍 생겨? 4쌍 생기네. 그리고 가운데 하나 남지. 가운데는 어떻게 돼야 돼? 가운데는 딱 절반 나누시면 90도의 절반이잖아요. 45도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 여기서 이렇게 내려. 네. 근데 여기 반지름이 얼마예요? 여기 반지름이 1이잖아. 됐니?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여기는 여기 길이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죠. 1대 1대 루트 2. 그럼 루트 2분의 1인데 그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문제 정답 얼마다? 2분의 9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2개 짝지어가지고 가는 거. 알겠지? 확인하시고 2개 짝지어가지고 간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최대 최소 가겠습니다. 215페이지 최대 최소. 자, 오늘 최대 최소까지 할게요. 내일 너기출 갖고 와. 알았지? 너기출 갖고 오시고. 자, 갑니다. 최대 최소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 최소 보세요. 최대 최소는 크게 나누시면 이제 첫 번째 치환을 하지 않는 경우와 두 번째는 치환을 하는 경우 이렇게 2개로 나누죠. 그러면 치환을 하지 않으면 얘는 그래프 상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어떻게 최대값, 최소값을 갖나라는 것을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치환을 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치환을 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치환하는 대상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제한 범위 꼭 확인하시고 내가 치환을 하면 범위 꼭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in x를 치환한다. 만약에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해. 그럼 sin x의 범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항상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치환을 하면 모양이 2가지가 나옵니다. 삼각함수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 워낙 유명한 2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가 나와. 뭐 이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야.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특이한 경우가 이게 나와요.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유리함수. 되니? 그래서 둘 다 나올 수가 있고요. 충분히. 둘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거고 유리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탄젠트가 아닌 이상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는 실수 전체니까 이게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탄젠트가 아닌 이상은 삼각함수를 치환하게 되면 반드시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든가 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든가 이런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2개의 최대 최소를 구하실 때는 치환을 해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 모든 실수가 아니야. 모든 실수가 아니라고. 치환을 한 식은.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해당된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만 정확히 따져주셔야 돼. 구간이 주어질 거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요 정도인데 한번 해봅시다. 문제 한번 바로 가볼게요. 216페이지 보세요. 자, 216페이지의 개념 1번에서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문제에서 x값의 범위가 자, 요거 확인부터 하자. x값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래. 자, 0부터 파이까지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사인 x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코사인과 사인이 다르죠? 코사인과 사인이 다르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합쳐서 그래프 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그래프 그릴까 안 그릴까? 배우지 않아요? 알겠니?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라는 그래프 배우지 않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반드시 뭘 할 거냐면 한 문자로 통일을 해주셔야 돼. 그럼 한 문자로 통일하려면 얘를 통일해야죠. 얘를 뭘로 바꿔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이 친구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니까 모두가 다 사인으로 통일이 됐지? 그러면은 나는 치환을 뭘로 할 거야? 사인 x로 할 거고 사인 x를 t라고 놓을 거고요. 얘를 t라고 놨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반드시 성립한다고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갈게요. y는 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니까 요게 t로 바꿀게.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얘랑 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이런 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그래프 그냥 대충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돼가지고 대칭축 얼마야? 2가 되죠. 자, 그럼 대칭축이 2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 1 해서 요게 최대 요게 최소다라고 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어렵지 않죠? 그죠? 네, 확인하시고 자, 개념 2번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좀 낯설 수가 있으니까 개념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개념 2번은 이제 유리함수 형태입니다. 유리함수 형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할 거거든. 그래서 치환을 하자. 먼저 치환부터 해. 그래서 sin x를 t로 놓으세요. sin x를 t로 놓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정리하시면 y는 t 플러스 2분의 자,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5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은 y는 갑니다. 요 친구가요. t 플러스 2분의 잘 봐. t 플러스 2분의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t 플러스 2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t 빼기 4잖아. 9가 되겠네요. 그래야 똑같은 식이 나오죠? 됐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시면은요. y는 자 이제 하트 나눠주시면 되니까 t 플러스 2분의 9 빼기 2다 라고 되는데 t 값의 범위 항상 체크하셔야지. 이렇게. 그러면 뭐 우리 유리함수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 좀 해보면 점근선 마이너스 2죠? 분모가 0 될 때 점근선 그 다음에 요 뒤에 붙은 숫자 마이너스 2니까 똑같이 점근선 마이너스 2 이렇게 놔주시고 자, 양수죠? 분자가 양수입니다. 그럼 분자가 양수니까 그래프 어디 그려져? 여기랑 여기 그려져. 알겠어? 그럼 그래프 그려. 요렇게 그리는 게 유리함수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러면은 요 값이 뭐가 돼요? 최대. 여기서부터 요까지 따지는 거니까 요 값이 최소다라고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네? 네, 오케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밑에 개념 3번은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개념 3번은 미지수야. 누가? 대칭축이. 그지? 그럼 개념 3번은 우리 이거 수상에서 너무 많이 했잖아. 개념 3번에다 요것만 적어놓자. 대칭축이 미지수인. 대칭축이 미지수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 자, 대칭축이 미지수인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냥 구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케이스 분류해서 계산하시라는 거. 그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근데 여기가 대칭축인데 얘가 A야. 미지수야. 그러면 미지수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한대.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 이렇게가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왼쪽으로 아예 치우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좀 나눠서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 뭐 이거는 수상에서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래프가 끝났습니다. 이제 방부등식 넘어갈 건데 방부등식부터는 내일 이어서 할 거고요.